여러분들 오늘 공부할 이 동사의 사역 수동형, 요거는요 모양에서 볼 수 있듯이 사역과 수동이 결합된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들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어떤 모양이냐면, 사역하면은 뭐였죠? 아단의 세루, 그리고 수동은 아단의 레루. 요게 어떻게 보면 포인트였는데 이 두 개가 겹쳐진 모양을 하고 있어요. 자세히 조금 이따 보기로 하고, 우리가 수동형 포인트 하면은 당한 이의 입장에서 표현을 했죠. 기억나시나요? 그쵸? 그래서 사역 수동은 화자의 사고, 이 감정이 외부의 자극, 그러니까 외력으로 인해서 움직이는 걸 말합니다. 그러니까 외력에 의해서 하다 보니까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어쩔 수 없이 하게 되는 뉘앙스가 포인트예요. 외력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하게 되는 거야. 예를 들면 누가 시켜서 했다, 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어쩔 수 없이. 그래서 구체적으로 이제 어떻게 표현되는지 보겠습니다. 언제나 그랬듯이 활용은 먼저 3그룹부터 봤죠. 왜냐면 3그룹이 제일 쳐내기 쉽잖아. 두 개밖에 없고, 그죠? 불규칙, 변격이라고 하는데 3그룹은 딱 두 개밖에 없기 때문에 먼저 보겠습니다. 보시면은 하다 같은 경우에 우리가 그냥 하는 거, 일반적으로 단순한 사실, 일반적으로 하는 거는 그냥 스르라고 하면 되죠. 근데 어쩔 수 없이 하게 되는 이 사역수동 표현은 다들 기억날지 모르겠는데 사역에 수동이 만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세루 사역 모양을 보면은 사역이 되는 순간 이 그룹이 되죠. 이 그룹은 수동으로 바꿀 때 루 빼고 라레루였잖아. 그러니까 사세라레루가 되는 거죠. 머리로 생각하면 좀 복잡할 수 있는데 생각은 딱 한 번만 하고 그냥 외우셔야 됩니다. 많이 표현해보고 많이 들어보셔야 돼요. 원리는 이해를 해야 되니까 한 번은 생각을 해야 돼. 하지만 오케이, 이해가 됐다라고 하면 습관화, 생활화해서 자연스럽게 입에 배게 사세라레르 하시기 바랍니다. 하다가 똑같은 하다인데 외력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하게 되는 사역수동은 사세라레르. 자, 그 다음에 3그룹은 두 개라고 그랬죠. 크르, 오다 같은 경우에는 코사세라레르예요. 코사세라레르. 자, 무조건 외우는 거니까 이거는 여러분들에게 맡기고요. 그러면은 우리가 한번 볼게요. 왜 사역수동을 알아야 하느냐, 이것도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왜 사역수동을 알아야 되느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청소를 한다라는 표현을 해봅시다. 청소를 한다. 그러면 우리 일반적으로 그냥 단순한 사실을 표현한다면 어떻게 표현할까? 이렇게 표현하겠죠? 청소는 소우지니까 소우지오스를 하면 단순한 사실이 표현이 됩니다. 그쵸? 우리가 이제까지는 왕초보였다면 청소를 하는 하나의 사실을 그냥 소우지오스르로 표현하면 되겠죠. 근데 우리 이제 공부를 했잖아. 배우면 배울수록 활용할 수 있는, 표현할 수 있는 폭이 넓어져야 정상인 거죠. 자, 사역수동을 배우면 어떤 표현이 가능해지냐. 외력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할 수밖에 없는, 하게 되는. 근데 당한 이의 입장에서 표현하는 것이 수동이 들어간 애들의 핵심이었어요. 그래서 이 청소를 하는 단순한 사실은 옛날 같았으면 소우지오스를 이렇게 표현하면 돼. 근데 외력에 의해서 하게 됐다, 이 사역수동을 표현하게 되면은 스루 대신에 사세라레르를 표현을 해서 소우지오 사세라레르. 자, 이렇게 이제는 두 가지를, 하나의 사실을 두 가지로 폭넓게 표현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근데 단순한 사실의 뉘앙스로 표현할 것이냐, 외력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시켜서 하게 된 이 사역수동으로 표현할 할 것이냐. 뉘앙스의 폭이 넓어진 거죠. 그러니까 왜 사역수동을 공부하는지 그 의미를 여러분들이 캐치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하나 더. 그리고 청소를 하긴 하는 건데 외력에 의해서 한 건데 어떤 외력?
나에게 청소를 시킨 대상이 있을 거 아닙니까? 주인공. 자, 그거를 표현하고 싶을 때는 이 목적어 앞에다가, 자, 그것을 표현하고 싶으면은 이 청소 앞에다가 니 또는 까라 를 넣고 시킨 사람을 앞에다 넣어주면 돼요. 예를 들어서 아빠가 시켰다. 응? 그러면 치치까라 소지오 사세라레르 이렇게 표현하면 되는 거예요. 니 또는 까라를 써주면 돼요. 그러니까 아빠가 청소를 시켜서 어쩔 수 없이 했다라는 표현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그냥 있는 그대로, 수동형 있는 그대로 직역을 하게 되면 아빠에게 청소시킴을 당했다. 좀 어색하죠? 그러니까 해석 자체는 그냥 능동으로 해서 능동을 해서 그냥 청소를 뭐 어쩔 수 없이 했다. 이런 식으로 하면 여러분들 이해를 좀 빨리 할 수 있겠죠. 여러분들 왜 사역수동을 쓰는지 이해되십니까? 표현의 폭이 넓어진 만큼 표현력도 좋아지고, 그리고 당한 이 입장에서 표현한 이 수동형을 들었을 때, 사역수동을 들었을 때, 아, 이런 뉘앙스가 있구나. 여러분들이 이해하길 바랍니다. 여기까지 이해되나요? 그러면 이제 바로바로 쭉쭉 나갑니다. 다음 내용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사이후 오모테키마시다. 이거 만약에 일반적으로 요 표현이라고 그러면 어떻게 될까? 단순한 사실을 표현하는 거죠. 사이후는 지갑이죠. 지갑. 지갑을 모테키마시다. 모테크르는 갖고 오는 거예요. 그죠? 사이후 모테키마시다는 우리 이제까지 배운 게 있으니까 요 정도는 간단하게 해석이 되죠. 사이후는 지갑이니까 지갑을 가져왔습니다. 우리가 이제까지 배움이 짧았을 때는 이렇게 단순한 사실만을 표현할 수 있었죠. 근데 우리 오늘 사역수동 배웁니다. 사역수동을 배우면 어떤 표현이 우리가 가능하게 돼? 외력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갖고 왔다, 하게 됐다. 어쩔 수 없이 하게 됐다 라는 표현이 가능해지는 거죠. 그러면은 이게 지갑을 갖고 온 사실은 맞는데 누군가에게 나에게 외력을 넣어서 누군가의 힘이 작용해서 내가 어쩔 수 없이 갖고 왔다라는 말을 표현하고 싶어. 그러면 이거 사역수동으로 바꾸면 되겠죠. 키마시다. 이거 한번 바꾸면 어떻게 될까요? 일단 기본형으로 풀러야 되겠죠. 기본형은 크루야, 크루. 그죠? 크루의 사역수동은 어떻게 표현한다? 사세 라 레 루입니다. 코 사세 라 레루가 사역수동의 표현이에요. 근데 원래 원본이 모테키마시다 존댓말 마스형이었어. 그러니까 얘도 마스형으로 바꿔서, 그죠? 룬데 마스형으로 바꾸면 루 빼고 마스잖아. 원본이 과거형이었어. 그러니까 마스가 마시다로 바뀌죠. 이해되십니까? 이렇게 하면은 지갑을 외력에 의해서 가져오게 된 거예요. 그죠? 외력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가지고 오게 된 거예요. 근데 나아가서 그 힘의 주체, 누가 작용시킨 거냐까지 표현을 하고 싶어. 형이 나한테 시켰어. 예를 들어서 형이 나한테 시켰다라고 하면 뭘 넣어주면 된다고 그랬죠? 앞에다가 니 또는 까라를 넣어주면 된다고 했죠. 니 또는 까라 하고 형이 시켰으면은 아니, 아빠가 시켰으면은 치치, 엄마가 시켰으면은 하하, 이런 식으로 들어가는 거죠. 이해되십니까? 이제 이해되시죠? 단순한 사실을 표현하느냐, 어쩔 수 없이 사역수동으로 하게 되는. 여러분들 이번에는 이 그룹 보겠습니다. 이 그룹은 똑같아요. 이 그룹 똑같아요. 먼저 사역형 만들고 수동이 접속되는 거야. 이 그룹은 루 빼고 사세루였잖아. 그죠? 이 그룹 사역 만드는 법. 루 빼고 사세루야. 뒤에 수동이 나오니까 라레루 들어가서 사세라레루. 이렇게 수동형, 사역형, 사역수동형은 완성된 그 순간 끝에 모양이 루이고 앞이 에단이 돼요. 즉, 이 그룹의 모양을 하고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수동, 사역 수동은 변신하는 그 순간, 활용되는 그 순간 이 그룹의 모양을 하고 있기 때문에 존댓말을 만들고 싶으면 루 빼고 마스만 넣으면 돼. 그러면 존댓말 간단하게 되는 겁니다. 요것도 저번에 한번 얘기했던 건데 다시 한번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예문 하하니 고항を 食べさせられました。 기본형은 여러분들 먹다라는 타베르죠. 그죠? 먹다인데 나는 먹었는데 어쩔 수 없이 먹은 거야. 왜? 앞을 봤더니 엄마가 나와. 네 앞에. 그죠? 네 앞에 엄마가 나와. 그러니까 엄마가 시켜서 어쩔 수 없이 밥을 먹었다라는 거야. 단순한 사실, 먹은 사실인데 외력. 엄마의 힘이 작용해서 먹은 거죠. 자, 하나만 더 보겠습니다. 하나만 더 볼게요. 도모다치니 애가 엄미 사세라랬다. 이번엔 반말입니다. 반말. 이번에는요 보다죠. 미르. 보다요. 보다. 보다인데 자 단순히 그냥 본 게 아니라 사역수동이 나왔네. 그럼 보긴 본 건데 이 사람은 외력에 의해서 볼 수밖에 없었다라는 걸 표현한 거야. 친구가 보자고 해서 봤다는 내용이겠죠. 그죠? 나쁘게 말하면 뭐 친구 때문에 봤다라고 할 수도 있는 거고, 친구의 힘이 작용해서 어쩔 수 없이 봤다라는 표현이 가능해지는 거죠. 도모다치니 애가 엄미 사살하랬다. 이번엔 반말입니다. 반말. 그죠? 마스형이 아니라 과거형. 친구가 영화를 보자고 해서 봤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석도 가능하겠죠? 조금 자연스럽게 바꾸면. 자, 이 그룹 이해되십니까? 이 그룹 루 날라가고 사세라레르. 그죠? 사역과 수동이 만난 사세라레르. 루 탈락되고. 오케이. 여러분들 요번에는 1그룹입니다. 1그룹이 항상 어려웠는데 이번은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마찬가지로 사역, 수동 합치는 거니까. 자, 언제나 그랬듯이 우단이 아단으로 바뀌고, 그리고 핵심은 세라레루예요. 여러분들 이거 외우려고 하면 좀 복잡한데 외우려고 하지 마. 생각해 보세요. 사역형은 아단의 세루였어. 그쵸? 아단의 세루. 수동형은 아단의 레루였어. 그럼 세루에서 루를 아단으로 바꾸고 라레루잖아. 여러분들 첫 번째 예문입니다. 노요비나 노니 오소쿠마데 하타라카세라레마시다. 노요비나 노니. 자, 일단 노요비나 노니 읽을 줄 아시죠? 토요일. 그리고 오소쿠마데 하타라카세라레마시다야. 기본형이 하타라크죠. 하타라크. 응? 기본형이 하타라크야. 근데 우단을 아단으로 바꿔야 된다 그랬죠? 아단으로 바꾸고 세라레루. 존댓말이니까 루 빼고 마스. 과거형 마스의 과거형 마시다 된 거죠. 자, 일단 내용을 보면은 오소쿠마데 늦게까지 일을 했습니다. 제가 항상 말했어요. 복잡하게 뜯어보려고 하지 말고 사역수동이 나오면은 그냥 이 동사를 했다라고 보세요. 이 동사를 한 거야, 그냥. 사실은 이 동사를 했다라는 거야. 이 동작을. 하타라크였습니다. 그러면 늦게까지 일을 한 거야. 늦게까지 일을 한 건데 그냥 단순한 사실이 아니라 사역수동이 나오면 외력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했다라는 뉘앙스만 더 추가시켜주면 되는 겁니다. 노요비나 노니. 자, 노니 우리 배웠죠? 노니 뒤에는 의외, 아쉬움, 유감이 나온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토요일인데도, 토요일이면 보통 쉬는 게 맞는데 토요일인데 늦게까지 일을 했습니다 라는 사실이야. 그죠? 일을 했다는 사실인데 어쩔 수 없이 시켜서 했다라는 거죠. 내가 원해서 한 게 아니야. 오케이. 자, 이해 팍팍 되시죠? 팍팍 돼야 돼. 사역수동. 여러분들 만약에 같은 표현인데 단순한 사실이면 뭐예요? 그냥 오소쿠마데 하타라키마시다 하면 되죠. 그러니까 화자가 토요일인데 늦게까지 일했어요. 어떤 뭐 뉘앙스의 표현 없이 그냥 단순한 사실만 표현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시켜서 했어요 라는 외력에 의해서 시켜서 했어요 라고 하면은 이렇게 사역수동이 되는 거죠. 여러분들 그러면 이번에는 어쩔 수 없이 하긴 한 건데
사장님이 시켜서 했다라는 좀 더 구체적인 표현을 하려고 그래. 그러면 제가 앞에다가 니 또는 까라 넣어주면 된다 그랬죠. 사장님이 시켰으니까 샤초야. 토요일인데 사장님이 시켜서 늦게까지 일을 할 수밖에 없었단 뉘앙스까지 확실하게 표현할 수 있는 거죠. 단순히 일했다는 사실을 넘어선. 자, 하나만 더 해볼게요. 아니니 오사케오 노마세라레마시다. 여러분들 이번에는 기본형이 너무 마시다입니다. 마시다. 자, 제가 사역수동 넣으면은 결과는 뭐야? 내용은 뭐야? 이 앞에 있는 동사를 한 거라고 그랬어. 그죠? 그러면 술을 마신 사실이 있어. 오사케오 노무 술을 마신 사실이죠. 술을 마신 사실인데 사역수동이야. 누가 시켰네? 앞을 봤더니 형이야. 형이 술을 먹여서 마셨다라는 거야. 이해되시죠? 다음 예문 보겠습니다. 노미카이데 샤초니 우타와사레마시다. 이거 여러분 조금 색다른 표현이네요. 우리 이제까지 배운 대로 했으면은 뭐죠? 아단의 세라레루였죠. 세라레루. 근데 얘는 지금 어떻게 표현되어 있죠? 아단의 사레루로 돼 있어. 자, 원래 배운 대로였다면은 이게 맞는 거죠. 그죠? 근데 어떻게 돼 있어? 여러분들 우 다음에 그냥 사레루가 접속이 돼 있어. 그냥 사레루야. 세 라레루가 아니라, 그죠? 그냥 사레루. 자, 보시다시피 세 라레루만 있는 게 아니라 1그룹의 경우에는 이 아단의 사레루의 모양으로 표현하기도 합니다. 근데 예외가 있어. 예외가 뭐냐면은 어미가 스로 끝나는 동사 또는 예외 1그룹인 동사. 예를 들어서 스로 끝나는 동사 뭐가 있을까? 사가스 같은 거, 찾다, 그죠? 끝이 스로 끝나죠? 예외 1그룹 동사는 뭐였죠? 카에루 같은 거, 그죠? 뭐 키루 같은 거. 다 중요한 거니까 반드시 몇 개 안 되는 건 외우라고 했습니다. 얘네들을 제외하고는 현대 일본어에서 우단을 아단으로 바꾸고 세라레루만 되는 게 아니라 사레루로 표현도 한다라는 거. 요것도 같이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같은 내용인데 모양만 놓고 봤을 때 아단의 세라레마시다, 요렇게 이게 정통이긴 한데 아단의 사레루로 표현도 한다라는 거, 할 수 있다라는 거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해석은 동일하죠. 이게 뭡니까, 동사가? 요거는, 자, 요거는 여러분들 우타우, 노래 부르다죠. 노래 부르는 거, 우타우. 노래를 불렀다라는 거예요. 사역수동이니까 사장이 시켜서 노래를 불렀다라는 거죠. 나는 노래를 부르기 싫었는데, 뭐 싫었는지 좋았는지 모르겠어. 나 어쨌든 자기가 자진해서 부른 건 아니고, 외력에 의해서. 그 외력이 지금 중심이 뭡니까? 네 앞에 있잖아. 핵심은 사장이 시킨 거야. 사장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내가 노래를 불렀다라는 거. 어떤 자리에서? 나오죠. 앞에. 참고로 노미카이. 노미카이는 뭐 저기 뭐냐, 그거 뭐죠? 회식에서 사장님이 시켜서 노래를 불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핵심은 사레루도 맞고 세라레루도 맞다라는 거. 아시겠죠? 이해되십니까? 주어는 꼭 내가 아닐 수도 있어요. 다른 사람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가 당했다라고 하려면 앞에다가 그를 넣어주는 거죠. 내가 아닐 때는 당연히 앞에 주어를 넣어주겠죠. 일반적으로 나는의 경우는 생략을 자주 하잖아요. 한국어나. 우리도 그렇죠? 주어가 생략되면 보통 나죠. 너무 막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고, 제가 항상 여러분들 제가 항상 얘기하는 거지만 문법은요, 단순히 문법 하나만 공부해서는 이해하는데 조금 어려울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미흡한 2%의 이해는 물론 제가 설명을 잘 못하는 걸 수도 있어요. 저라고 뭐 완벽하게 하진 않으니까, 할 수는 없으니까. 저도 제가 부족한 건 아는데, 이제 그러한 부분들은 여러분들 이제 일본어 공부하면서 많은 문장 접해 보시고, 드라마나 뭐 애니나 이런 표현들 많이 접하다 보면은
좀 더 완벽하게 단단하게 여러분들이 이 일본어 표현들을 정리해 나갈 수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많이 들어보시고 많이 접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이번에는 이 타메니에 대해서 공부할까요? 타메니는요, 위해서, 뭐뭐를 위해서 라는 목적을 나타내게 됩니다. 그래서 동사 같은 경우에는 이 기본형의 타메니를 접속을 해주면 되고, 명사인 경우에는 타메니와 명사 사이에 노까지 같이 포함을 해서 접속을 해주면 됩니다. 이 타메니는 뭐 크게 어려운 게 아니다 보니까 바로 예문을 보면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실 수 있을 거예요. 첫 번째 예문 보겠습니다. 코히를 노무 타메니 카페에 이키마시다. 자, 코히라고 하는 건 이제 커피죠, 커피. 그죠? 많이 나왔으니까 뭐. 노무는 마시다. 기본형의 타메니가 접속되면 뭐뭐 하기를 위해서, 요거 하기 위해서야. 동사 하기 위해서. 마시다에 접속됐으니까 마시기 위해서. 그죠? 마시기 위해서 카페에 갔습니다가 되는 거죠. 그죠? 쉬우니까 바로 넘어갑니다. 해석이 뭐 어렵진 않아요. 자, 두 번째 예문입니다. 스마호 가우 타메니 아르바이토 간바리마시다. 어떻게 되죠? 스마호라는 건 스마트폰, 많이 나왔던 단어입니다. 카우라고 하는 건 사다. 그죠? 기본형 타메니 위해서, 사기 위해서. 맞죠? 사다에 사기 위해서. 아르바이트를 힘내다, 열심히 했습니다. 간바리마시다가 되는 거죠. 다음 보겠습니다. 와타시와 니혼데 류학을する ため. 요번에는 뭐죠? 이 뒤에 원래 니가 있어야 되잖아. 그죠? 타메 니라고 그랬잖아. 근데 이렇게 니가 생략돼서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니가 없다고 해서 당황하지 마요. 타메니, 타메, 타메하고 이렇게 해도 위에서로 생각을 할 줄 아셔야 돼요. 그래서 나는 니혼데, 일본에서 맞죠? 유학하기 위해, 우리도 뭐 위해서 위해 생략되는 경우 있잖아요. 그러니까 위에 일본어를 벤교시대이마스, 공부하고 있습니다가 되는 거죠. 그죠? 일본어를 공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쉬운 한자는 이제 읽는 법 안 써드립니다. 여러분들 아셔야 되고. 여러분들 이번엔 명사에 접속될 때 보죠. 명사에 접속될 때 보겠습니다. 아나타와 나레노 타메니 이키마스까? 자, 이키마스까? 기본형 이키로 살다라는 동사죠. 살다인데 마스형 접속된 거야. 이키마스까? 삽니까? 근데 나레는 누구죠? 나레노 타메니니까 누구를 위해서, 당신은 누구를 위해서 삽니까? 미나상와 나레노 타메니 이키마스까?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겠죠. 자, 하나 더 볼까? 하나 더 보겠습니다. 명사. 이번에는 치치와 가족의 ために一生懸命に頑張って働いている. 자, 働いている라고 하는 하다라크 일하는 거잖아요. 하다라크 일하는 거.一生懸命라고 하는 건 열심히죠, 열심히 일합니다. 반말이구나. 열심히 일하고 있다, 일한다. 근데 명사 뭐랑 만났어요? 가족이랑 만났어. 가족. 그럼 가족을 위해서 열심히 일한다가 되는 거죠. 누가? 치치, 아빠는 가족을 위해 열심히 일한다. 자, 명사에는 이렇게 타메니 앞에 노가 접속되고, 마지막으로 하나 더 봅니다. 大学の合格のために今日まで頑張りました. 자, 이거는 어떻게 될까요? 頑張りました. 힘냈습니다. 열심히 하고 힘냈어요. 언제까지? 쿄는 오늘이죠. 오늘까지 힘냈어. 열심히 해왔어. 뭐 때문에? 뭘 위해서? 합격을 위해서. 고가크라고 하는 건 합격이죠, 합격. 어떤 합격? 大学の合格. 대학 합격을 위해서, 그죠? 한 거죠. 자, 그럼 우리 문제 하나 내보자. 문제 하나. 당신은
무엇을 위해서 일본어를 공부하고 있습니까? 표현할 수 있겠죠? 위해서는 뭐다? 타메니야. 근데 뭐뭐를 위해서 무엇이네? 나니. 그죠? 나니. 나니는 명사잖아요. 타메니가 명사를 만날 때는 노가 나온다 그랬죠. 노가 같이 접속된다 그랬습니다. 난노 타메니. 이렇게 그냥 하나로 외워두시는 게 좋아요. 난노. 당신은 아나타와. 그죠? 이거 바꾸면은 다 아나타와. 아나타와 난노 타메니 일본어를 공부하고 있습니까? 니혼고오 일본어를 공부하고 있습니까? 공부는 벤교야. 그죠? 하고 있습니까? 니까는 시대 이마스까? 이렇게 되겠죠? 아나타와 난노 타메니 니혼고 벤교 시테마스까? 그쵸? 별로 어려운 거 아니었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이 타메니 아시겠죠? 동사의 기본형의 타메니는 위에서, 명사 같은 경우에는 명사 타메니 사이에 노까지, 명사도 타메니. 이것도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장문 연습 같은 거 많이 해서 익혀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제 지금부터 이제 CM 한번 들어볼게요. 우리 이번에 같이 볼 CM은요 52번째 UCC 드립팟 광고고, 여기에 나오는 배우는 아마 뭐 그렇게 국내에서 많이 알려지진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궁금하신 분들은 오늘 공부하고 나서 카페에 영상 있으니까 봐주시기 바라고요. 249페이지에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까지 공부했던 내용이 대부분 나오니까 오늘은 저번보다 더 잘 들릴 수 있을 거예요.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먼저 들어볼게요.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この一台にこの一杯にコーヒーをドリップするプロの技が詰まっています。暮らしのためのヘッドクリアランス、豊かな香りと深い味わいをボタン一つで。つまりコーヒーは今サイエンスなのです。あなたのお家をカフェに。コーヒーラバーズプラネット。 여러분들 음악 소리가 섞여 있었기 때문에 듣기 불편했을 거예요. 그죠? 많이 불편했죠. 근데 우리가 이제는 뭐 상황이 그렇게 좋지 않은 상황에서라도 연습을 해야 돼. 그래야지 강해집니다. 듣기 평가하듯이 깔끔한 음악만 있는 게 아니야. 우리 실제 생활 환경은 온갖 소음이 남발하잖아. 잡음이 막 있잖아요. 그래도 아는 건 들려. 기가 막히게 아는 건 들립니다. 다시 한 번만 들어볼게요. 요번에는 소리를 조금 낮춰서 다시 한 번만 들어보겠습니다. 힘든 환경을 이겨내자고요. この一台にこの一杯にコーヒーをドリップするプロの技が詰まっています。暮らしのためのヘッドクリアランス、豊かな香りと深い味わいをボタン一つで。つまりコーヒーは今サイエンスなのです。あなたのお家をカフェに。コーヒーラバーズプラネット。 맨날 깨끗한 것만 듣다가 실제 일본 드라마 들으면 하나도 안 들려요, 여러분들. 이런 거에 강해져야 잘 들려. 단어부터 보겠습니다. 처음에 이런 단어 나왔어요. 이찌다이. 이찌다이 들으셨나요? 이찌다이 들으셨어? 한 대. 이찌는 하나, 다이는 대. 이찌다이. 한 대.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 음악은 잘 알고 있는 거기 때문에 음악은 잘 들렸을 거야. 근데 상황을 역전시켜 보자고요. 이찌다이 한 대. 자, 그 다음에 이빠이라는 것도 있어요. 이빠이. 우리 커피 광고였으니까는 이빠이 하면은 한 잔이라는 거를 그래도 추측을 한번 해볼 수 있어야 돼. 한 잔. 이빠이는 한 잔 나왔습니다. 자, 그 다음에 코히 나왔죠. 코히는 들렸나? 이빠이노 코히. 들으셨나 모르겠습니다. 코히 있었고, 그 다음에 노립부스르. 커피 드립한다 그러잖아. 드립커피. 커피 드립커피 한다 그러잖아. 노립부스르. 드립하는 거. 그 다음에 와자라는 표현이 있어. 와자.
와자는 어떤 기술을 말합니다. 숙련된 기술. 와자 기술이에요. 그 다음에 쯔마르 쯔마르는 가득한 거죠. 가득한 거, 쌓이고 가득한 거. 어쨌든 뭐 가득한 걸 쯔마르라고 하죠. 그리고 이제 크라시 들으셨나요? 크라시. 크라시는 삶입니다. 삶. 자, 그 다음에 유타카다. 요거는 아시는 단어죠? 알고 있는 단어죠? 유타카다. 풍부하다. 풍요롭다. 풍부하다. 단어 외웠던 겁니다. 나 형용사 있어요. 기초 형용사예요. 자, 카오리. 향기. 카오리입니다. 향기. 그래서 커피 향. 코히노 카오리. 이런 식으로 같이 외워두면 좋아요. 카오리가 이. 코히노 카오리가 이ですね. 그럼 커피 향이 좋네요. 이런 식으로. 고노 카오리 이ですね. 향. 자, 그 다음에 아지와이. 아지와이는 맛입니다. 맛. 자, 여기까지가 일단은 단어였는데, 우리 단어 그래도 한번 봤으니까, 요번에는 여러분들 책에 있는 그 단어 보면서 한번 들어보세요. 그러면 좀 더 잘 들릴 수 있어요. 한번 듣고 바로 해석합니다. この一台にこの一杯にコーヒーをドリップするプロの技が詰まっています。暮らしのためのヘッドクリアランス、豊かな香りと深い味わいをボタン一つで。つまりコーヒーは今サイエンスなのです。あなたのお家をカフェに。コーヒーラバーズプラネット UCC のドリップポット。 다 들어봤습니다. 그러면 이번엔 내용 한번 볼게요. 내용 보겠습니다. 처음에 고노 이치다이니, 고노 이빠이니. 요 대사 들었어요? 고노 이치다이니, 고노 이빠이니. 고노라고 명사 앞에 나오는 고노는 연체사잖아요. 그죠? 고노 이치다이 하면 이 한 대에, 그리고 이 한 잔에, 이런 표현이 되는 거죠. 사실 이렇게 실제 이 내용을 보면, 텍스트를 보면 별로 어려운 표현이 아니에요. 그죠? 자, 이젠 들을 수 있겠죠, 뭐. 그 다음에, 코히오 도리프스르. 그죠? 커피를 드립한다. 라는 내용이죠. 근데 이 내용을 들어보면은, 이 스르가 바로 명사를 꾸며서 이야기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게 그냥 하나의 커피를 드립하다 라는 게 아니라 얘가 이 하다가 명사를 꾸며주기 때문에 해석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별개로 보면 안 되고 명사를 꾸며주니까 하는 명사,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됩니다. 아시겠죠? 이 동사가 스르가 제가 칸이 좁기 때문에 두 줄로 끊었기는 하지만 이어지는 꾸며주는 상황이에요. 수식하고 있는 상황이야. 내용을 들어보면 무슨 얘기인지 압니다. 바로 이어서 얘기해요. 코히요 도리프스르 프로노 와자라고 합니다. 그래서 문맥상 커피를 드립하는 프로의 기술이라는 뜻으로 해석을 하는 게 맞아요. 그 기술이 쯔마르라고 하는 거는 뭐죠? 가득한 것. 즉, 이 기계 한 대의 기계에 프로의 기술, 스킬이 담겨 있다라는 뜻을 표현하고 있는 거죠, 지금. 그만큼 이 기계가 대단하다. 대단한 커피 맛을 낸다. 이 드립팟이. 그런 내용이라는 거죠. 영상 보시면 뭔지 압니다. 자, 그 다음에 그라시노 타메노 헤토 크리아란스. 자, 크라시라고 하는 거 이제 삶이죠, 삶. 타메 나왔죠, 타메? 타메니인데 타메니에서 니가 생략된 것 뿐이에요. 그러니까 뭐뭐를 위하여.
그러니까 삶을 크라신 삶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삶을 위하여인데 뒤에 명사야. 얘가 또 명사를 꾸며줄 수도 있거든요. 이렇게 꾸밀 때는 뒤에 탐에 노로 씁니다. 탐에 노. 뭐뭐를 위한 헤드 클리어런스.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 한 번에서는 완벽하게 이해를 못하기 때문에 이해하시면 여러분들이 공부를 좀 하셔야 돼요. 그런 상황에 많이 접하면은 자연스럽게 외워지겠지만 그런 상황이 잘 안 오니까 일단은 공부를 한번 하셔야 됩니다. 이 탐에 니가 니가 생략되고 탐에가 명사를 꾸며줄 때는 이렇게 조사노가 같이 붙어서 탐에노. 즉 탐에노는 뭐뭐를 위한 위하여 공부했잖아. 위한 명사가 된다. 위한 명사. 이렇게 그러니까 삶을 위한 헤토 크리아란스. 헤토 크리아란스라고 하는 거는 여러분들 그거면 여유 공간. 우리 자동차 딱 타면은 이 앉았을 때 의자, 이 의자랑 천장, 앉았을 때 내 키 여기서부터 이 천장까지의 폭, 여기 높이, 여유, 요거를 헤토 크리아란스라고 하죠. 그래서 이 부분을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거기서 나온 말입니다. 여유, 헤토 크리아란스, 헤드 크리아란스. 그러니까 아마 그런 거 아닐까요? 저도 뭐 영어는 좀 짧아서 그렇긴 하지만 아마도 그걸 거예요. 운전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 부분이 최소한의 여유잖아. 최소한의 여유. 이 부분이 답답하면 상당히 거슬리죠. 이 천장하고 머리가 딱 닿다고 생각하면. 그죠? 그러니까 이 최소한의 여유를 삶의 여유로 표현한 것 같아요. 크라시노 타메노 헤토 크리아란스. 그쵸? 자, 그 다음 이제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유타카나 카오리또 푸카이 아지와이모 못한 히토츠데. 자, 이건 뭡니까 여러분들? 유타카다, 풍요롭다 했습니다. 풍부하다, 풍요롭다. 근데 카오리라고 하는 건 명사잖아요. 나 형용사가 명사를 꾸며줄 때 어떤 모양을 한다고 그랬어요? 명사를 꾸며줄 때 나의 모양을 하기 때문에 나 형용사라고 했어요. 기억나시죠? 그러니까 풍부한 향, 풍부한 향이 되는 거죠. 향과 깊은 맛, 푸카이 깊다. 깊은 맛도 보탄 히토츠데. 보탄은 버튼이죠, 버튼. 히토츠, 버튼 하나로 이제는 이 기계에 버튼 하나로 풍부한 향, 향과 맛도 즐길 수 있게 된다는 지금 표현인 거죠.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얘기합니다. 쯔마리는 요컨대. 결국 요컨대 이런 뜻을 갖고 있거든요. 쯔마리. 쯔마리. 요컨대 커피는 코히와 이마. 커피는 지금. 커피는 이제 사이언스 나노데스. 사이언스는 과학이죠. 사이언스. 나노데스. 존댓말이긴 한데 여러분들 우리 이거 반말로 바꿔볼까? 나노다. 너다. 반말로 놓고 보니까 우리 공부했던 거 기억나십니까? 나노다. 뭡니까? 노다. 지난번에 배웠습니다. 설명하는 기분을 표현하고 싶을 때 이 노다라는 걸 쓴다고 그랬습니다. 그죠? 기억나시죠? 노다. 그쵸? 근데 존댓말인 거야. 그러니까 지금 이 광고에서 이 주인공이 이제 과학인 거라고 설명하는 기분으로 표현하는 거죠. 근데 이 노는 실제로 회화체에서 구어체에서 응으로도 표현이 가능하다고 했죠. 사이엔스 난데스 이렇게도 표현해도 전혀 문제가 없죠. 노는 응으로 바꿔줄 수 있다고 했으니까. 그래서 이 설명의 기분을 포함하다 보니까 그냥 데스라고 해도 되는데 이렇게 설명하는 기분을 담게 되면은
뉘앙스적으로 뭐 조금 강조를 한다든지 조금 예스럽게 표현한다든지 그럴 때 이런 식으로 응데스를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뭐 지금은 사실 뭐 그냥 넘어가도 되고요. 일단 CM이니까 CM은 복잡하게 새로운 거를 공부하기보다는 우리가 과거에 공부했던 패턴을 확인하고 아 이렇게 쓰는구나 요 정도 느낌으로 하고 넘어가는 게 가장 좋습니다. CM은 문법적으로 뜯기보다는 이렇게 간단하게 확인하면서 듣기에 강해지는 시간으로 생각을 하세요. 패턴에 따로 공부하니까 패턴 시간에. 자, 이어서 볼게요. 아나타노 오우치 아나타 오우치오 카페니 뭡니까? 당신의 오우치라고 하는 건 우치는 집이죠. 집. 당신의 집을 카페로. 집에 카페 한 대 들이라는 거죠. 집을 카페처럼 만들 수 있다. 카페처럼 커피를, 맛있는 커피, 바리스타의 커피를, 드립커피를 마실 수 있다. 그런 컨셉으로 지금 광고하는 거죠. 그 다음은 영어라서 생략하겠습니다. 자, 뭐 같이 봤으니까 전혀 해석은 뭐 다 됐을 것 같은데, 그러면은 요거 이제 한 번씩 자막 보고 같이 보고 그리고 자막 생략하고 보고 이렇게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들어볼게요. 잘 들어보세요. 갑니다. この一台にこの一杯にコーヒーをドリップするプロの技が詰まっています。暮らしのためのヘッドクリアランス、豊かな香りと深い味わいをボタン一つで。つまりコーヒーは今サイエンスなのです。あなたのお家をカフェに。 자, 자막 보고 들었고 한 번 더 들어보겠습니다. 자막 가립니다. この一台にこの一杯にコーヒーをドリップするプロの技が詰まっています。暮らしのためのヘッドクリアランス、豊かな香りと深い味わいをボタン一つで。つまりコーヒーは今サイエンスなのです。あなたのお家をカフェに。コーヒーラバーズプラネット。 처음에 했을 때보다 그래도 좀 많이 들리죠. 뭐 한 번 해가지고는 부족할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이거 저랑 한 번 하고 나면은 본인이 좀 시간을 내서 카페에 이미 자료 다 올라가 있으니까 복습을 좀 해주시기 바랄게요. 여러분들 그러면은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